여기 에너지가 또 중성지방이 높아 당뇨병이 올 가능성도 크다. 여기 있는 에너지가 보충이 되니까 만보계로는 건강관리가 시급한 이금수 씨는 앞으로 3주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가능한 8,000보 이상을 걷도록 처방받았다. 6,654. 그 건강검진에서 할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병원에 가서 했을 때는 그걸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가졌어요. 또 식단도 바꿨다. 식사량은 줄이고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했다. 매일매일의 몸무게 변화도 확인했다. 이금수 씨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3주간의 지시 내용을 잘 지켰다. 하루에 걷는 양도 점점 많아졌다. 3주 후 과연 이금수 씨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검사 결과 내장 지방은 11%가 감소했다. 또 중성 지방과 인슐린 수치도 약 절반으로 줄었다. 3주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0대 이후,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서 적게 드시면서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내장 지방량이 줄고 그에 따라서 중성 지방이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음식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전문가에게 부탁해 이상적인 식단을 준비해봤다. 하루 3끼를 기본으로 총 열량은 1,800kcal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아침엔 잡곡밥과 닭고기, 점심에도 잡곡밥과 고등어, 저녁에는 쇠고기와 콩자반 등으로 차려졌다. 중요한 것은 밥의 양은 줄이되 단백질의 섭취는 충분히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근육은 점차 빠지면서 이제 뱃살이라든지 이제 살이 찌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좀 보강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살을 빼기가 쉽다 그럽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지방이 많은 육류 위주의 단백질보다는 이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콩을 이용한 뭐 콩밥이라든지 콩을 가지고 만든 또 된장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주로 이제 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또 식물성 단백질이어서 또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살을 더 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 끼니 중간에 간식을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하다. 자주 먹는 것이 오히려 복부 비만의 위험을 줄이기 때문이다. 끼니 수가 잦을수록, 그러니까 3끼 규칙적으로 하고 사이에 간식을 하는 것이 끼니 수가 2-3끼 전체적으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해서 6끼 이상의 끼니를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복부 비만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라는 게 먹는 횟수가 줄어들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활동할 분량을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끼니가 적을수록 복부가 한 3cm 이상 느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식사 횟수와 혈중 콜레스테롤의 관계에 대해 임상 실험을 한 바 있다. 실험 결과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윤종서 씨.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2008년도 7월 7일 날 갔을 적에 체중이 89.4, 거의 뭐 90kg 됐대. 그런데 제가 이제 최고로 뺐을 적에 한때 32%가 넘었던 체지방률도 지금은 20% 아래로 내려갔다. 몸무게는 70kg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체중이 줄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는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릇들도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기가 많이 졌을 적에는 이제 뭘로 달라지냐면 제가 저지방 우유를 한 컵씩 먹입니다. 그 저지방 우유를 먹고 그다음에 과일도 달지 않은 거. 지난해까지만 해도 윤종서 씨는 80kg이 넘는 전형적인 복부 비만이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20kg 감량에 성공했고 건강 나이도 실제보다 8살이나 젊은 54세를 기록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도 열심히 운동 중인 윤종서 씨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심폐지구력을 비롯한 중요한 체력 평가 항목은 거의 운동선수급의 별 5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항목이 평균보다도 체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체중만 줄었다든가 체지방만 감소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젊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듦과 함께 찾아오는 나이살. 그러나 나이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충분히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나이살이 찐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습관을 조금만 바꿔줘도 나이살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살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닿을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을 주고 당겨줍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는 복근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30회 진행합니다. 다음은 양 다리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는 복근의 아래쪽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리 강화 운동인데요. 팔과 다리를 엎드린 상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 올리면서 버텨주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일어나서 하는 운동인데요. 상체의 중심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양 다리를 직각이 될 때까지 굽혀줍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와 허벅지 살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나이살을 뺀다고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으로 다니고 TV를 보면서 아령을 드는 것과 같이 평소의 생활 습관만 조금씩 바꿔줘도 나이살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작은 노력이 당신의 건강 나이를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